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여자의 촉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 여자들이 뭔가 수상한데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오면요, 거의 99%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난 것을 우리 여자들은 촉으로, 이 육감으로 먼저 알아차리게 마련이죠. 제가 외도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이 어떻게 처음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카톡에서 뭔가 수상한 게 감지되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하는 짓이나 말 이런 것보다도요, 카톡에서 뭔가 먼저 변화가 생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난 남편들은 카톡에서 이렇게 티가 난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변화는요,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프로필 사진, 푸사라고 하죠. 푸사에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와이프랑 같이 찍은 사진, 막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싹 지우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꽃이나 영화나 뭐 뮤지컬, 뭐 이런, 자기나 가족 사진이 아니라 그런 다른 사진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젊었을 때 셀카나 자기 셀카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유부남이고 가정적인 남자구나 라고 눈치를 못 채게끔 그렇게 푸사를 바꿉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어떤 분은요, 남편이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도 자기랑 연애하고 어필할 때 자기가 문학소년이고 자기가 이런 문학작품을 좋아하고 이렇게 어필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진, 뭐 가족 사진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책 사진으로 푸사를 갑자기 딱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내분이 딱 삘이 온 거야. 아, 이 새끼 또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생겼구나. 어떤 여자한테 또 자기의 문학적인 그런 거를 어필을 하는구나. 결혼하고 나서 책 한 자 읽는 거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책 사진 띡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이 새끼 여자 생겼구나. 이렇게 촉이 빠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 전남편이 바람났을 때요, 원래는 뭐였는지 뭐 기억도 안 나. 별로 의미도 없는 거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해놓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있는 곰돌이 사진으로 해놓은 거야. 어디서 예쁜 사진을 구해가지고. 그때 제가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사단이 나게 됐죠. 그래서 남편이 뭔가 푸사를 막 열심히 바꾸고, 평소와 다른 푸사를 해놨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모티콘을 새로 사고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전 그런데 1,000원, 2,000원 돈 쓰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거를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줬어? 그러면 뭐 누가 선물해줬어. 내가 샀어.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그게 커플 이모티콘이야. 곰이 토끼를 귀여워하는 뭐 그런 이모티콘, 뭐 자기야 막 이런 이모티콘. 생전 이 사람이 그런 걸 쓸 인간이 아닌데 이모티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들끼리 커플로 샀을 수도 있고요, 상간녀가 사줬을 수도 있고 그 여자한테 어필하려고 귀여운 척 하려고 샀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변화는요, 인증샷을 자꾸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내가 보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지 먹은 거를 찍어서 보내. 지가 어디 가서 좋은 거 예쁜 게 있으면 그걸 갑자기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런 걸 할 인간이 아닌데 그거 나한테만 보냈겠어요? 다른 여자한테 보내면서 내가 생각이 나서 나한테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상간녀한테 보내려고 찍어놨던 인증샷 나한테도 보내는 거.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죠. 또 인증샷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남편이 어디를 놀러 가거나 뭐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하거나 뭐 회식에 갔어. 근데 아내분이 불안해서 이 남자한테 너 누구랑 있는지 인증샷 좀 찍어서 보내줘 이렇게 했는데, 인증샷이라고 찍어 보내는 게요, 같이 간 일행과 같이 뭐 이렇게 사이좋게 찍은 거나 테이블에 여럿이 앉아서 먹고 뭐 이러는 걸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딱 그 먹은 테이블 사진만 딱, 인간 손끝 하나 안 나오게 딱 풍경 사진만 딱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어떤 남편분도 되게 촉이 좋으셨는데요, 와이프가 인플루언서야.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사진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친구랑 해외여행 간다고 해외여행을 떠난 거예요. 친구랑 가서 해외여행을 갔으면 예쁘게 차려입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둘이 같이 셀카도 찍고 둘이 여자들 둘이서 뭐 커피 마시는 거, 케이크 먹는 거 이런 거 다 찍어서 올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의 손끝 하나 나오지 않게끔, 옷차림도 나오지 않게끔 딱 테이블에 음식 사진, 딱 1인분의 사진 막 이런 것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남편분이 아, 이거 남자랑 갔구나, 얘 이거 여자랑 간 거 아니구나, 그 친구랑 간 거 절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깍제깍 대답하던 사람이 몇 시간이 돼도 읽지를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근무 시간에는 폰을 못 본다고 근무 시간에 카톡 확인을 안 하던 사람이 내가 보낸 카톡을 막 바로바로 확인을 해.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 읽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보냈는데 원래 제깍제깍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확인을 안 해. 그 몇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딴 년 만나고 있었겠지. 아니면 나한테는 근무 시간에 핸드폰 못 보니까 뭐 그런 줄 알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막 갑자기 반응 속도가 빨라.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느라고, 대화하느라고 노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일부러 와이프의 카톡을 씹는 사람도 있고요. 의심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깍제깍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소와 달라졌다. 남편이 뭔가 평소와 다르다. 이러면요, 정말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요, 영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누라랑 예전에 마누라랑만 대화할 때는요, 뭐 먹었고 이랬고 김대리가 어쩌고 김과장이 어쩌고 막 얘기도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먼저 선톡을 날리지도 않고 내가 묻는 말에 겨우겨우 대답만 하고 대답이 짧아져. 단답형이 되고 예, 아니요, yes, no로 대답을 하고 뭔가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누구랑 이걸 먹었고 뭐 회의가 있었는데 막 누구 짜증이 나고 이렇게 감정 교류를 아내화했던 사람이 그 감정 교류를 딴 년이랑 하고 있으니까요. 와이프의 카톡이 그냥 귀찮아지고 의미도 없고 이미 딴 년이랑 쿵짝쿵짝 실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영혼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진짜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디 되게 집 근처에 좋은 수영장이 있대. 야외 수영장인데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너무 좋은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전 남편한테 이제 그때는 바람난 거를 몰랐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이런 수영장이 있대. 우리도 애들 데리고 한번 가자. 그랬더니 오는 대답이 뭐 가자, 가지 말자, 가기 싫다 이런 것도 아니야. 수영장에 뭐 입고 가? 딱 이러는 거야. 아니 수영장에 뭐 입고 가라는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나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냥 가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뭐 수영복이 없어서 수영장을 못 간다는 거야 뭐야. 그렇게 영혼이 없게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여섯 번째는 말투가 들쑥날쑥해진다는 겁니다. 아내한테 쓰는 말투가 다르고 상간녀한테 쓰는 말투가 다르겠죠. 아내한테는 약간 무뚝뚝한 남편도 상간녀한테는 막 이래성 저래성 하면서 혀 짧은 소리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갑자기 들쑥날쑥 하는 거야.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이게 모르게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상간녀랑 썼던 말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창 저 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기도 하죠. 상간녀한테 쳐야 될 말을 와이프한테 치기도 하고 상간녀한테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와이프 창에다가 치기도 하고 우리 마치 직장 다니면서 상사 욕하는데 동기랑 상사 욕하는데 상사 창에다 대고 막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큰 실수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창 저 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도파민 뿜뿜 해가지고 흥분한 상태에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루는 나랑 다정하고 살갑게 대화를 했다가 그 다음날에는 갑자기 퉁명스러워지고 굉장히 귀찮아지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카톡에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감정 기복이라는 게 자기도 바람을 피우니까 뭔가 죄책감도 들었다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도 헷갈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하는 데서 오기도 하지만 상간녀와 관계가 사이가 좋고 원만하면 집에서도 그럭저럭 살갑게 대하고 상간녀랑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상간녀가 삐지거나 헤어지자고 하거나 둘이 갈등이 생기면 괜히 원만한 와이프한테 틱틱거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미리 보기나 알림 설정 같은 거에 철저해진다는 거죠. 카톡 미리 보기가 노상 떠놓게 뜨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미리 보기가 안 뜨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카톡 알림이 안 뜨게 해놓는다든지 카톡에만 비밀번호를 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예 카톡을 창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열어놔서 내가 카톡을 볼 수는 있는데 몰래 봤더니 뭐가 없어. 쓸만한 게 없어. 최근 거가 창이 다 지워져 있어. 분명히 방금 전까지 누구랑 계속 대화를 했는데 내가 밤에 몰래 보니까 그런 창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는 진짜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이 있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남편과 나 사이에 카톡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같이 둔하고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러지? 뭔가 달라졌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 근데 또 조금 예민하거나 남편이랑 평소에 사이가 좋았거나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캐묻게 돼요. 왜 이거 없어졌어? 왜 바꿨어? 왜 애들 사진 지웠어? 방금 전까지 카톡했는데 누구랑 한 거야?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게 돼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에는 무조건 포커페이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증거를 잡을 분들은요, 카카오톡을 진짜 면밀하게 뒤져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멀티 프로필을 한번 뒤져보시면, 멀티 프로필의 친구 관리에 들어가 보면 그 멀티 프사를 누구가 보이게 해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증거 잡으실 때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톡에서 멀티프사를 들어가 보니까 어떤 멀티프사에 자기 막 상의 탈의한 근육 울퉁불퉁한 막 젊었을 때 사진 딱 올려놓고 거기 보니까 웬 여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숨김, 차단.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차단된 친구 목록에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단을 풀었다 차단했다 하면서 여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집에 올 때는 그 여자들 싹 다 차단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차단 풀어서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비밀 채팅창 이런 게 또 생겨가지고 모바일에서 이렇게 땡겨보면 비밀 채팅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선물하기, 선물 받은 거, 받은 선물 선물하기 요런 데도 다 들어가 보시면 상간녀에게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쓴 메시지들, 상간녀에게 받은 선물에 이제 써 있는 메시지들,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받은 선물 한번 자기 거 들어가 보시면요. 적고 봐도요. 정말 9년 전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받았던 거, 카드, 뭐 생일 축하해, 막 이런 것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있는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선물 받은 거, 뭐 선물 보낸 거를 지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핸드폰 뒤질 때, 카카오톡 뒤질 때 선물하기 받은 선물 꼭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눈치채는 건 참 빠른데 너무 눈치가 빠르고 예민해서 오히려 티를 내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가 늦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둔한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요. 자꾸 하나 촉이 생길 때마다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증거를 잡는 시기만 늦출 뿐, 내가 너 눈치채고 있다, 너 바람난 거 안다, 너 여자랑 뭐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넌지시 얘기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멈추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빼박 증거 잡을 때까지는 무조건 포커페이스 하면서 증거 잡기에 집중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